있는 거는 그쪽으로 하면 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몇 개밖에 안 넣어 놨는데 일단 청소하는 사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cleaning이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사실은 뭐 대걸레질하면 mopping 한다라고 얘기하고 빗자루질하면은 sweeping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걸레나 뭐 비질이나 다 바닥 닦는 거겠죠. 바닥 치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mopping the floor, sweeping the floo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만은 이거를 시험장에서 긴장한 순간에서 무조건 나는 이 표현이 생각이 날 거예요 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레벨 7 이상 받는 고득점 학생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레벨 6 타겟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구분하기보다는 나는 목표가 레벨 6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거 하나만 잘 외워놓으시면 돼요. 클리닝 잡아놓고 어디 청소하는지만 뒤에 붙여줍니다. 바닥 청소하면 cleaning the floor, 창문 청소하면은 cleaning window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는 윈도우 하면 될 것이고요. 윈도우. 그리고 보통은 윈도우 하나 아니죠. 여러 개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cleaning windows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엽을 치울 때 그 갈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는 이파리 긁어 모으는 거 있죠.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낙엽을 치우는 걸로 낙엽 긁고 있는 사진이라면 raking leaves라고 얘기해요. raking 해서 알발음할 때 입술 모으는 거 잊지 마시고요. raking leaves라고 합니다. 뭐뭐가 벽에 걸려져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할 때 행이나 헝 같은 거 붙이는 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행이냐 헝이나 뭐 해야 돼요? 라고 구분하는데 좀 고생하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벽에 있으면 on the wall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I can see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벽에 보이는지 것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보인다 그러면 I can see 사진 그림이 걸려 있다 하려면 pictures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I can see pictures on the wall 하거나 아니면은 또 벽에 걸려 있는 게 시계 I can see a clock 그러면 시계죠. 여기서 지금 사진은 여러 장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S를 붙였고 뭐 우리 벽에다가 뭐 시계를 덕지덕지 붙여놓지는 않죠. 호텔 같은 세계 시계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 있다라고 할 때는 I can see a clock on the wall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가 벽에 있다 그러면 I can see a clock 뭐 picture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사진 말고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painting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뭔가를 고치다 할 때 fixing, repairing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fixing 같은 경우는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것들, 누구라도 고칠 수 있는 거 fixing 한다고 하는 거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고쳐야 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repairing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여러분들 뜯어서 막 고칠 수 있나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air conditioner 고친다라고 할 땐 repairing an air conditioner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요리하다 cooking하고 preparing 됩니다. 자, cooking 같은 경우는 보통 불을 써서 조리할 때 우리가 cooking food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불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샐러드라든지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cooking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하게 들리고요. preparing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있다라고 할 때는 watering flowers라고 이야기를 해요. watering 하면은 물 주는 거, watering flowers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빨래를 널다 hanging clothes라고 합니다. hanging clothes. 다시 한번 이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할 때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g 이라고 얘기합니다. looking for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하는 건 look이죠. 전치사 동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in이나 at이나 on 이거 세 가지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t은 뭐였냐면은 딱 지정된 거, 한정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looking at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딱 한 지점을 보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물을 봤을 때 굳이 저걸 봐야 되겠다 해서 눈에 초점을 맞추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딱 보는 순간 초점이 맞나요? 당연히 그냥 보는 순간 초점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무조건 초점이 계속 맞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는 looking at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to하고 for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to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단순 무식한 전치사라고 해서 단무지 전치사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o는 무조건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향성. to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to 부정사 있잖아요. to 부정사. 그거는 to 더하기 동사죠. 자, 그러면 to는 좀 아까 뭐라 그랬다? 제가 to 같은 경우는 항상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to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기 때문에 동사는 움직이는 거죠. 행동. 그러면 어떻게 된다? to 부정사라는 거는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행동의 방향성. 그러면은 to eat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eat은 먹다. to는 방향. 뭐뭐 하려고. to eat 하면은 먹으려고. to go 하면은 뭐라고? 당연히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에 가잖아요. 맥도날드 같은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잖아요. 그러면 주문 끝나고 나서 그 주문 받으시는 분이 꼭 물어볼 거예요. To go or for here? 하거나 for here or to go? 이런 식으로 반대로 물어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인 것 같다? To go 하면 가려고요. 혹은 여기를 위해서 해요? 라고 묻는 거죠. 자, to는 방향을 제시하는 단순 무식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for라는 거는 to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근데 단순히 to의 의미보다는 to의 의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자,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 뒤에 보면은 물을 따라주고 있다 할 때 pouring wat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따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pouring 하면은 따르다라는 뜻. 그러면 물을 따르다 이렇게 돼요. for 사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pouring water for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 for 대신에 to나 at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pouring water, 물을 쏟다, 방향성을 갖고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자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끼얹어도 괜찮은 거겠죠? 자, at이라고 하면은 딱 그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타겟을 맞추고 물을 끼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사진을 본다 아니다? 이런 사진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분이 따라줄 때 pouring water for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자, 라는 의미 같이 갖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looking for 하면은 뭔가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볼 때, 언제 뭔가를 위해서 본다?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looking for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 그냥 무조건 외우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looking for 하면은 찾다라고 하는데 나 찾아. 그러면 뭐가 궁금해? 뭐?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something, 뭔가를 어디서 찾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의 가방 안에서 뭔가를 뒤적뒤적 찾고 있을 때 우리가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g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in은 뭐였었다? 항상 공간, 셀 수 없는 그런 3차원, 4차원적인 것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n을 단순히 뭐뭐 안에 이렇게만 외워버리게 되면은 의미가 한정돼서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사람들이 줄 서서 그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통으로 배우려면 힘들 텐데요. 주어 보자고요. 자, 사람들이 주어고요. 기다리고 있다. 이게 동사였었습니다. 맞죠? 자, 영어를 외울 때는요.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동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동사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이 동사를 누가 하는 거지? 그게 동사를 행하는 사람이 주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를 행하는 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자, 사람들이 주어, people 이 사람이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waiting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런 동사에 ed나 ing 폼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비동사가 와야 됩니다. 비동사는 뭐다? 비동사는 상태동사
항상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존재 동사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직독직해 할 때도 그렇고 딱 봤을 때 상태 동사로 배우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람들은 이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in line, 줄에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줄 서 있을 때 무조건 야 너는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일행 있으면은 그냥 둘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줄 내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line 뭐 때문에 그들의 순서를 위해서라는 거죠. 뭐뭐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줄을 서 그들의 순서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은 waiting in line for his turn 아니면 her turn 하겠죠? 근데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their turn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People are waiting in line for their turns.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